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저는 현재 온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교사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내용에 대한 궁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뭐 학교에서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요. 학교를 오랜만에 접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학교 오랜만에 가본다, 올해 들어가 본다, 그 내부 속으로. 그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개 숙이고 계셔도 되고, 뭐 저를 쳐다보셔도 되는데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잘합니다. 걱정하셔야 되고요. 질문을 하시면 고개 숙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강의한 경력만 치면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많지 않을까 할 만큼 많이 썼었어요. 특히 근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학부모님들 교육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학부생, 대학생들 강의를 잘했다는 걸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평가 10점 만점 10점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외부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평점이 항상 평균보다 아슬아슬하게 위에 받는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생들 요즘에 20대들은 절대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좋은 점수를 안 줘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주게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마라. 왜? 기억 못한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키워드들을 안겨주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주제에 집중해라.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소통을 하되, 요즘에 질문해도 답을 잘 안 해요. 대답을 잘 안 하고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곧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그 강의의 내용을 좀 깊게 다루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수강자들,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면 강의 평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난 학기, 이번 학기를 했는데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분야가 있다. 하프를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알고 싶다. 이거는 궁금한데 긴가민가 한다라고 하는 관심을 보이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21년차 되는 교사이고요. 21년차 교사이다 보니까 진짜 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문화에서 가장 힘들었던 문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편한 학교 생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는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치가 빨라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야, 이거 참 좋더라. 그러면 이걸 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눈치가 빨라서 혼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혼난 적이 있다는 건 첫 해 때, 첫 해 때 잘 몰라서. 그때만 해도 학교 문화가 지금 많이 달랐어요. 수직적이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저를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참고로 오늘 지금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눈 것은 학교에 대한 문화에 집중을 하겠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거나 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얘기하셔도 괜찮으세요. 오늘 살면서 언뜻
오늘의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잠깐 떠오른다면 오늘의 강의는 성공한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강의 여러 번 듣고 수업 여러 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한 부분이라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떠세요? 그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참고로 안 드셔도 돼요. 네, 좀 자신 없는 것 같다. 오이, 그죠? 네, 자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제가 저는 원래 가고 싶었던 학과가 국어교육과였어요. 국어교육과, 사범대. 그런데 국어교육과에 가지 않고 교대에 왔을 때 사실 부모님이 교대를 원하셨고,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로 생각을 하다가 그 진로가 교대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건데, 가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배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에 딱 들어갔는데 무용도 가르쳐주고 서예도 가르쳐주고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별거 다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학원 가서 배우면 돈도 많이 드는데 또 배울 때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무용 배우고 종이접기 배우겠어요. 근데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서예도 제가 첫 학기 첫 수업에 서예를 해본 적이 없죠. 초등학교 때 이외에는. 가르쳐주는데 제 동기들이 붓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글씨 잘 못 쓰거든요.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쓰는 편인데, 붓글씨를 쓸 때 어떻게 붓글씨 쓸 줄 아는 분 계시죠? 네, 그냥 착착 써야 되잖아요. 저는 잘 못 쓰니까 연필을 연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색깔 칠했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주 작은 부분. 근데 제 동기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평생 붓글씨 써 교수님 그거 모르겠니? 근데 제가 점수를 더 잘 받았어요.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몇백 장을 매기는데 그거 다 볼까요? 그쵸? 예, 그 요령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나쁜 행동이죠. 물론 마지막에 다 걸렸고 빵점 받았어요. 그런데 평균 내니까 중간보다 높았거든요. 그 친구가 높았다는 뜻이죠. 네. 자, 그럼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어쨌든 이거 다 찍히는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이런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은데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실패할 때와 성공할 때, 초등학교 현장, 다시 초등학교 나가시나요? 중학교 나가시는 분? 초등학교? 예, 예.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하시겠지만, 어쨌든 초등학교에 가보면 정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갭이 되게 많아요. 갭이 되게 많은데 1학년들에게 설명할 때와 6학년 설명할 때가 정말 다르고요. 만났을 때 대하는 것도 달라요. 1학년들에게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울어요. 큰일 납니다. 안내장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자, 내일 뭐 가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기분이 나빠요. 분명히. 또 왜 기분이 안 좋아? 선생님, 저도 가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너도 가지고 와. 저는요? 너도 가지고 와. 저는요? 너도 가지고 와. 선생님, 왜? 저도 가지고 오고 싶어요. 너도 가지고 와, 가위. 이게 막 1학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선을 다 마주쳐야 돼요. 가위 가지고 와, 가위 가지고 와. 가위 가지고 오는 거 한 5분 걸려요, 얘기하는데. 그게 1학년들입니다. 근데 6학년들은요, 내일 미술 하려면 가위 가져오든가. 그러면 가져와야지. 내일 미술 하지. 국어 안 하고 수학 안 하고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그쵸?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초등학교가. 네. 자, 근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IDT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디지털 자료, 도구들이 얘기가 나올 때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과연 과학기술 어떻게 갈 것인가? 학습자가 조절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좀 쓰다 보면 연결이 안 되거나 화면이 뭐 검은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빨리 꺼지거나 이런 것들이 배터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태블릿 PC로 수업을 시작했는 게 남보다 좀 빨랐거든요. 농어촌 학교에 갔는데 태블릿 PC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서 태블릿 PC가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학생들 선생님들은 사진 찍고 와이파이로 영상 보는 게 끝이었는데 제가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드로잉, 그림 그리고.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 한 1, 2년 더 지나서인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저 말씀드렸죠.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국어라고 인문 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육청에 연락이 왔어요. 야, 너 디지털 교과 쓴다며? 네. 강의 좀 해라. 지금 수업 학교 못 나가니까 애들 지금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가 좀 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불타였어요. 팔자리도 없던 에듀테크 강사가 그때부터 됩니다. 네. 그 무렵부터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좀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유튜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호기심 많다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 배우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진 못하고 다 습자지 형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거 되게 많은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영상을 몇 개 만들었어요. 한 열 몇 개?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별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죠. 그런데 그 주제가 학습에 대한 음악, 뭐 랩 이런 거였어요. 스토리텔링, 뭐 음악. 그러니까 음악과 함께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짧게 보는 건데 코로나 터지니까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교육청 보고 확 올라가서 쓰면 안 돼요. 쓰세요. 예,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때 영상을 만약에 살짝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이 뭔지 이런 것들이 왜 지금의 우리 학교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시작하는 인사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최고의 명강이 뭐냐면 공강이랑 휴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조기종강. 네. 자, 그런데 제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아니까 어차피 길게 설명해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며드는 거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네. 보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간장게장 관련된 거라서. 근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시프티는 태생부터 모든 국가와 산업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쌤이 요즘 했냐면 시를 하나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시를 보고.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그 시를 보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 막 웃을까? 아니면 공감을 할까? 자, 이걸 지금부터 세연이한테 한번 부탁해볼게요. 세연아, 아주 또박또박 뭐랄까 꾹꾹 씹어서 천천히 읽어줄까? 자, 시작! 스며드는 것 고연 번개가 광장 속에 반쯤 몸을 가누고 엎드려있다. 그간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번개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려들이라 짤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 대의 어스름을 꼴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멍멍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자녀가 불 끄고 잘 시간이. 얘들 어때? 좀 느껴져요? 어머나. 얘들아,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면 아마 이 느낌이 뭔지 알고, 알겠어요. 뭔지 알죠? 눈을 흘리고 있죠. 뭔지 알 거. 완전 슬퍼. 어떡해. 저도 저 느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땐 이게 뭐지? 이렇게 읽었고요. 두 번째 얘를 음미하면서 읽었을 땐 어떻게 꽃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얘들아, 이거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모성애 같은 거. 맞아요. 이거 모정이에요. 모성이에요. 얘들아, 꽃게를 담글 때는 죽어있는 게를 가지고 담그진 않죠.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붓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바둥거리는 꽃게한테 간장을 부어서 삭히는 거죠. 근데 이 꽃게도 말하자면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는 알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알을 어떻게든 껴안으려고 굉장히 낮게 웅크리고 그 간장을 거부하려고 바둥거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간장은 부어지고 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별게 그렇게 다 나오네요, 그죠? 자,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내가 새롭게 만나는 그 세상 대상 세계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아까 학생들 봤죠? 뭔 내용이에요? 관심 없어요. 웃고 그쵸? 근데 호문이는 어때요? 엄마잖아요. 이 간장게장을 봐도 눈물이 나요. 그쵸? 그래서 그 시를 접하는 그 경험이 생각이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접할 때 우리가 그거 관련된 배경 지식, 우리가 뭐 국어과에서 말할 때는 뭐 읽기에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얘기하거든요. 배경 지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배경 지식에 따라서 그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식에는 내용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두 가지가 있다. 주제에 대한 것과 형식에 대한 것.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학교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선생님 찾아라 하면 제가 하여튼 아무리 적게 돼도 3등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1등 아니면 2등. 예. 3등은 아주 간혹. 지금도 학교 옮겼는데 바로 제일 많이 일하는 교사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찾아와서 야, 너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야, 나 진짜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그쵸? 그래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흔쾌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흔쾌히 얘기했지만 어때요?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내가 도저히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할 거면 흔쾌히 해라. 안 할 거면 죽어도 하지 마라. 못하는 척 재었다가 나중에 보니 할만하거든. 아니면은 에이 하자 하면 실컷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흔쾌히 해라. 네. 제가 할게요. 근데 할게요 했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럴 경우는 열심히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해 봤더니 이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지. 그러면 같이 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거나.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딘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뜸을 들이면서 나중에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부탁하는 사람은 멋쩍기도 하고 그 부탁했을 때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 주고 하나 받을 수도 있고 하나 주고 10개를 받을 수도 있고 10개를 주고 하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 직장이 그러하겠지만 주고받는 거예요. 학교 문화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있죠. 저 컴퓨터 잘 못 만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컴퓨터 기사님들만큼 잘 못 만지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 지나갈 때 행정실에서 선생님 컴퓨터 잘 안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그 밑에 기어 들어갑니다. 오 이거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저희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고마워하겠죠. 예, 액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선이 빠졌네요? 할 수도 있지만 뭐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업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한테 연락 와서 부장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제 업무가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이거는 김땡땡 부장님 일이에요 라고 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저는 네 한번 살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살짝 찾아보고 이거 연락처 연락드렸더니 오늘 못 온다고 하시네요. 요거에 대한 일들은 김 부장님이랑 상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내 일이 아니고 미안하거든요. 전화 와요. 죄송해요 부장님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제가 부탁할 일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실 거예요. 네.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1분 또는 5분만 번거로우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빚을 지게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관심 가져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특히 학교에서 찍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접니다. 이거 요즘에 뭐 유명하죠, 이 친구. 유명해질 때, 갓 유명해질 때, 예, 트로트 가수. 예, 예, 맞아요. 예, 그때 찍었어요, 같이. 예, 뭐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교체해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예, 출연료 없습니다. 예, 계속 나오다가 시나리오 쓰고 뭐 하고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 때 그 영상을 몇 개 만들어서 그게 좀 히트 치면서 연락이 와서 이제 교육청에서 찾아갔더니 시나리오도 네가 쓰고 섭외도 네가 하고 내용도 네가 해서 촬영은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이 수업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부르니까 학교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자, 학교에 대해서 학교 혹시 근무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깊이 들어가서 뭔가 봤다 있으신 분도 있으시네요. 그쵸? 학교 하면 떠오르는 낱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손 들어주실 수 있죠? 예, 초등학생. 네,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안 했는데 너무 손을 잘 들어주시네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학교 하면 떠오르는 낱말. 교장 선생님. 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뭐 대결해 볼게요. 4분단 3명이네요. 그죠? 네, 1분단! 사회생활. 이거 또 죄송 낱말입니다. 첫 사회생활 낱말이 아니죠. 네, 어쨌든 사회생활. 예. 2분단 교실. 네, 3분단 학생 급식. 저도 급식이 제일 좋아요. 네, 4분단 운동장. 네, 좋습니다. 자꾸 돌리면 시간 때우고 참 저는 좋은데, 그죠?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하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21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는 정말 지금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교장선생님 너무 무서우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너무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더 어린데도 20대니까 왜 이러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였어요. 그때하고도 분위기 다르죠. 지금은요 교장선생님 별로 안 무서워요. 후배가 무서워요. 봤을 때. 왜냐하면 밥을 사준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고생했다고 뭔가를 요즘에 기프티콘 막 주잖아요. 네.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에 딱 돌아갔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막 올라가요. 동네 주민으로부터. 왜 올라갔을까요? 학교 시끄럽다. 학교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세대로 사는데 이거 시끄럽다고 방 옮기려고 한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신문고에 처음에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교장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너 눈에서 떠들면 안 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조용히 했거든요. 교실이, 학교가. 그쵸? 돌아갔더니 애들이 운동장에서 얼마나 또 좋을까요? 마스크 쓰고 학교 왔지만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 민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민신문고에 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국가잖아요. 내려와. 그리고 제가 막 고치고, 문장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뭐 비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거는 책임을 너무 다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각하겠습니다. 막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교장선생님을 찾아온 그 동네 주민들께서 교장선생님 막 뭐라 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교장선생님은 녹음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못 하시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교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니까 욕하지 마세요 하면서 말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아이들한테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아이는 아이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세게 해도 안 돼요. 분위기상 말을 잘못하면 신고도 많이 당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학교에 한두 명은 신고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혼을 낼 수는 있죠.
없죠. 그런데 이제 혼을 내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부모님과 소통이 잘 돼서 선생님과 부모님 좀 잘 소통되는 친구들 있죠. 우리 아이 막 때려주세요 하는 분들, 때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명할 기회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있죠. 저는 그랬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주변의 동료분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학교 분위기도 다 달라요. 많이 혼내는 학교가 있고 혼내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학교 분위기를 잘 보는 그곳에 가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학교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속 어휘방사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언어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 머릿속에 내가 빨리 떠오르는 것들이 나랑 익숙한 낱말이에요. 익숙한 감정이기도 하고, 그쵸? 남편 하면 떠오르는 게 화난다, 뭐 이렇게 되면 남편과 사이가 어떤지 알죠?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그쵸?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더 그런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학교 하면 떠오르는 낱말들 10개를 빨리빨리 적어보면 그게 내가 학교에 가진 어떤 배경지식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만나는 사람마다요 100명 있으면 몇 명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통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명이 있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1은 저를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3분의 1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3분의 1은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보통 그게 일반적입니다. 10명 있으면 3대 3대 3, 한 명은 뭐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계속 싫어하고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쵸? 이거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 저렇게 하면 싫어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들을 먼저 떠올려서 기억해 보시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내가 어려워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학생들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생각보다. 왜냐 그러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기르는 강아지도 너무 귀여운데 아이들은 훨씬 귀엽습니다. 선생님 와서 종이 접기 해갖고 막 해주고, 선생님 얼굴 그렸다고 해서 막 머리 이만하게 그려줘요. 그러면 고마워 하고, 이거만 1년 동안 모았다가 버릴 때도 조심해서 버려요. 애들 그런데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학교, 그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교 가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냐면, 학교가 많은데 한 번에 나타나서 학교에 사진을 갖고 왔어요. 체육관이고요. 요거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시나요? 네? 가온촌 아닙니다. 이름이 가온村이 아니에요. 알면 한 1분 1씩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죠? 네. 여기 울산 양정초등학교예요. 네. 앞에 그 선생님 왔다 가셨죠? 네. 오전에 그분이 근무하시는 곳입니다. 네. 체육관이고요. 급식실이 요 밑에 있어요. 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무실과 행정실이 여기 중앙현관에 있습니다. 약간 디귿자 개념으로 생겼죠. 교실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렇게 지내고 있고, 여기에서 아마 분리개교해서 효문초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 수가 거의 뭐 한 40% 정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인사이동할 때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서 전체 130몇 개 학급이 줄었어요. 1학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다 넣어주다 보니까 인사이동할 때 되게 좀 혼란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다는 게 뭐 일이 틀렸다가 그런 게 아니라,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자꾸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학생 학급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과밀 학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넉넉하게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급식실입니다. 혹시 급식 드셔보신 분? 요 근래 오예 어떠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제사님은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교 급식 재료는요 어떠한 식당보다 가장 신선합니다. 저희요 조리실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맞아, 위생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 번도 들어가본 적 없어요. 저는 급식실에 21년 근무하면서. 책임이 교장선생님이랑 조리사님이랑 그 영양선생님이 책임자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장 많은 가장 신선한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요, 검사하고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생긴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론 맛있거나 뭐 좋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신선한 거는 최고입니다. 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네, 경험하시겠죠 나중에. 자, 그다음에 체육관 있고 뭐 행정실 있는데 우선 많은 곳에서 그게 달라요. 그 생활하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학교는 매주 몇 번씩 사용할 수가 있겠죠. 체육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아요. 체육관에도요 디지털 기기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내려오는 거, 또 요즘에는 뭐 전자칠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 수업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동작 보여주고 시범 보여주기 끝이었잖아요. 지금은 전자칠판 가지고 체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분위기예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교실이 있고 본관이나 별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 본관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규모에 따라서 대체로 교무실과 교장실과 행정실은 1층이나 2층 중앙현관 근처에 위치합니다. 여러가지 행정실 같은 경우는 외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서류를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현관에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주변에 이제 교무실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도 많이 교감 선생님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무부장님들이 보통 계신데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뭐 돌아보거나 할 때 용이하도록 중앙현관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모이는 경우도 그렇고 옛날에는 교무실이 엄청 컸거든요. 선생님 다 모일 수 있게. 지금 교무실이 굉장히 작아요. 교무실에 한 반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굳이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원이 줄여버리고 특별실이나 교실을 써버려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건실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건실은 아이들이 이동하기 가장 좋은 동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가 급식실, 두 번째가 보건실입니다. 예, 만병통치약 밴드. 예, 어디 아파도 밴드 발라주면 다 낫습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약도 발라주시기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넘어져서 다치는 거잖아요. 무릎 까지면 밴드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소독하고 밴드 발라주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중앙현관에 그 근처에 많이 계세요. 네. 학교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동장에서 그 운동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운동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요즘에 운동장에 비 오잖아요. 한 두세 시간에 물 다 빠집니다. 물은 금방 빠지고요. 운동을 하는 거는 햇빛 나고 한 2시간 지나면 운동이 다 돼요. 배수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몇 년.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운동장이 배수가 굉장히 잘 돼요. 네. 네. 그래서 외부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학교에 대한 주요 시설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실 잘 아시겠죠? 네, 사물함이 있고요. 교무실 요즘에 좁죠.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그 옆에 교감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보건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행정실도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넓지 않고 행정은 학교마다 이제 규모에 따라서 행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무실, 행정실에 많이 거쳐서 가고요. 저희도 많이 가지만 수업은 실제적으로 교실이나 특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요즘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체육관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명 시설도 LED로 다 바뀌어 있고요. 특별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실과실이나 요리실, 미술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남극의 일부 학교 지역에서는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과밀학급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쓴다거나 체험실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좀 외부로 나가면 약간 그 학생 수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35학급, 40학급이 있던 학교가 지금은 줄어서 15학급 이렇게 되면 교실은 한 4, 50개 있는데 학생은 실제로 한 15개, 6개만 쓰면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체험실을 많이 만들어서 놓는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일부 학교에서는 그걸 다 잠궈놨어요. 30몇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학생이 뭐 6학급으로 주니까 나머지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막아놓습니다. 들어가서 혹시나 다칠까봐 아예 그냥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정말 많이 다르고요. 급식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년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보통은 한 번에 다 먹는 경우 작은 학교, 같은 시간에 먹는 학교 작은 학교고요. 두 번에 걸쳐서 먹는 학교 있어요. 1, 2, 3, 4, 5, 6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한 중간 정도 학교 3개로 나눠서 먹는 학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1, 2는 3교시 마치고 먹고, 4, 5는 5교시 마치고 먹고, 5, 6은 4교시 마치고 먹고. 이런 경우는 규모가 좀 큰데 급식실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식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들 오해를 많이 해요.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11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밥을 먹거든요. 집에 오면 학원 갔다 오면 5시 되잖아요. 엄마 배고파요. 학교에 밥 안 먹었니? 11시 20분에 먹잖아요. 그쵸?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걔들을 너는 따로 뒤로 시간을 뺄 수는 없거든요. 1학년, 2학년들은 1시 넘어서 밥을 못 먹어요. 큰일 나요. 배고파서 안 돼요. 애들이. 11시에서 한 12시 반 사이에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교시 마치고 먹고, 큰 학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3, 4는요 5교시 마치고 먹기 때문에 5교시 마치고 먹고 집에 학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학년들은 또 오후에 수업이 5, 6교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자, 보겠습니다. 과학실, 컴퓨터실, 상담실, 영어 체험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실 같은 경우는 늘 있던 것이라서 크게 다르다고 못 느끼실 텐데, 컴퓨터실은 요즘에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컴퓨터실 공사를 이거 했는데요. 보시면 노트북이죠.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데스크탑을 쓰다가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드렸어요. 교장선생님, 저희 이번에 계획서 써서 뭐 따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교장선생님께서 야, 이제 들고 다니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시대가 왔을 테니 우리 이거 데스크탑으로 쓰지 말고 노트북으로 쓰자. 그래서 노트북을 전부 이렇게 바꿨어요. 장점은 뭐냐면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나와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단점은 겁납니다. 잊어버릴까봐. 교사가 딱 가는데 수업 끝났는데 선생님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 생각보다 아이들이 관리를 잘 못해요. 물 같은 거 마시다가 떨어뜨리거든요. 키보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키보드 바꾸면 되잖아. 또 키보드는 털면 또 돼요. 노트북 물 쏘는 순간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또 마우스도 왜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떨어뜨리는지. 마우스 한 학기 돌고 나면 몇 개는 부러져 있어요. 탁 떨어뜨리면 건전지 그 뚜껑이 날아가잖아요. 못 찾아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 굉장히 좋고, 안 되면 데스크톱보다는 관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위기는 노트북으로 가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상담실도 있고요. 영어 체험실. 상담실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상담실을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센터와 같이 외부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단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쓰지 못하고 행사는 연계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진로, 성적 고민에 대한 것들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체험실도 있고요. 영어 체험실은 영어 전담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 활동은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는요, 우리가 교과서를 다 펼쳐놓고 수업을 듣고 했던 게 일반적인 그동안 전통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익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잘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답을 잘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 어떠냐면, 나중에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틀어드릴 텐데, 요즘 아이들 혹시 자녀를 키우고 있으시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엄마, 나 누구 되게 때려서 혼났어. 그래. 아, 난 슬퍼. 뭔 말이야? 저희 집에
6학년이랑 2학년이 살고 있는데요. 네, 사모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큰아이가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누가 됐어요. 말 안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언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야기의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가는 우리가 선형적 읽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계시면 어릴 때 기억 한번 해보시면 책을 딱 보면 그 책의 이야기 순서대로 천천히 읽어갔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선 추적 장치를 탁 끼워서 안경을 쓰고 책을 딱 보게 하면 책이 사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태블릿 PC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천천히 이야기 순서대로 읽어가는 게 아니죠. 신문 기사를 한번 펼쳐보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한 개를 아무래도 한 개를 펼쳐보면 이게 대각선으로 훑어있기 하듯이 쭉쭉 가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온책 읽기, 온권 읽기, 슬로우 리딩이 나왔습니다.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라. 예. 무대력에 대한 문제죠. 예. 요게 미국에서도 사실 공교육 때문에 한번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아니 내가 공교육 다 받았는데 무대력이 5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의료적 사고다. 국가가 배상해라 라고 소송 걸었는데 물론 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일러줄 때도 원인 결과 인과관계가 잘 몰라요. 누가 어떻게 때려서 얘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고 그냥 감정에 대한 어휘를 많이 쓰죠. 네, 제가 쓰는 표현하기 좀 적절하지 않아서 빡치네 이러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들에 대한 어휘가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 영어 배울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어 배울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저가 yes, no 이것만 명언 안 늘어요. 그죠? 같은 거라도 다양한 표현으로 써봐야 그 상황에 맞게 쓸 수도 있고 어휘력이 늘고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많은 말들을 써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헐, 빡치네 뭐 이런 것밖에 안 써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됐죠. 같은 말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말이 안 그래도 맥락이 굉장히 높은 고맥락 언어인데 그 맥락을 이해 못하면 말을 이해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주어를 반복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가방을 맸다. 나는 뭐 가방을 풀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다. 그리고 뭐 풀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했다. 이렇게 쓰지 주어를 다 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맥락을 잊어버리면 맥락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만나 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게 우리나라 말들이에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나와 번역서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질문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표현도 하고 재미있다 재미없다까지 다 얘기해요. 선생님 재밌었어요 라는 표현도 잘합니다. 어릴 때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이 끝났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재미없었는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재미없었으면 좋겠대 하지 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안 하죠. 예, 가끔 정말 재밌었을 때 선생님 재밌었어요 하는 친구들 반장이나 몇몇 좀 동생 친구들이 다음에 또 해요 이런 말 하지. 그죠? 저희 같은 소심한 친구들 선생님 재밌었으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이런 말 못한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 잘합니다. 표현은 잘해요. 하지만 표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성이 약간 짜임이 예전만큼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알고 접해야 돼요.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야 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아니면 충분히 안 된단 말이야 몰라요. 얘기해도 왜 못 알아들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원래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럼 하나씩 해볼게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똑바로 말해야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조작 활동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쓰는 활동도 많이 하지만 운동도 많이 부족한 시기. 제가 이 사진이 코로나 끝나고 난 뒤 학교 왔을 때 사진을 쓴 이유가 얼굴이 다 나타나서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 없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시기부터 엄청 많이 다시 돌아왔죠 일상으로. 네. 그 다음에
옛날과 달리 뭐 여러 가지 뭐 실험이나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기랑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한다. 초등학교에서 특히나. 예. 초등학교에서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초등학교에서요 웬만한 거 다 가르쳐서 올려 보내긴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기초 기본 교육이에요. 학습과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과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본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시키도록 하는 게 초등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중등교육이라고 그러죠. 중등교육과 같이 심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그 지식의 깊이가 편차가 굉장히 달라요. 뭐 지식이 얕다고 해서 재미없거나 수행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동기부여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왜 나중에 중요하냐면 저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제가 발령받자마자 그 글라이더 같은 거 막 지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릴 때 글라이더 대표를 하고 나갔었어요. 그게 떠올라서 해본 적 없던 걸 한 오랜만에 하게 되더라고요. 한 십몇 년 만에. 돼요, 또 그게. 또 어릴 때 했던 것들 있죠. 제가 배웠던 거. 이게 다 되더라고요. 한참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아, 어릴 때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많은 체험들을 하는 것들이 요즘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놀이활동이라든가 방과후 수업, 뭐 악기에 대한 것들, 이 친구들이 악기를 잘 못 만져도 나이 들어서 막 해왔어,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온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혹시 온산 근처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덕신 온산 안 계실까요? 있다고 해도 말씀 안 하시겠죠? 네. 제가 학교 딱 갔는데 놀랬던 게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런 걸 쓰고 있다고? 이런 시설이 있다고? 교양선생님 열정이 엄청나신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야 이부자 우리 요거 학교 만들고 싶은데 야 너 계획서 쓸래? 저는 또 네 씁니다. 풋살장을 만들었어요.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매년 매 학기마다 계속 쌓아오니까 시설이 너무 좋고 기타도 막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저희 4, 5, 6학년 기타를 다 배워요 아이들이. 기타를 칠 줄 압니다. 현악기가 만지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또 좋은 거 써요. 제가 봐서 야 이 기타가 왜 여기 있지? 학교 거예요? 이거 학교 거래요. 한 개 100만 원짜리입니다. 휴대용 접을 수도 있고 전자로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우와 나도 갖고 싶었는데 사본 적 없는. 예. 자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한 것들 때문에 얘들 중학교 가서 걔들이 밴드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경험이 많이 쌓인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바빠요. 아시겠지만 지금 바쁘죠. 아이들 학원 갔다 오면은 엄마보다 아빠보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너희들 이 초등학교 경험이 전부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도 수긍을 한답니다. 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 자, 그러면 학교 교육 활동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인터넷 되시죠? 되시나요? 아무 학교나 한번 들어가서 초등학교든 중학교 상관없습니다. 아무 학교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 소개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관심 있는 학교, 내가 근무하는 학교, 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가 생각보다 공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오늘 급식이 뭔지 알죠? 그런 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관심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학교 소개, 학교 여정 보시면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띄울 수 있나? 그래서.
교황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요 앞에 교황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학교 소개가 있고요. 소식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학사 일정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앨범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야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초상권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막아놨어요. 요즘에는. 하지만 여기에 근무를 하시거나 학부모님이시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학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딱 보시면 학교 연여, 상징, 현황은 학급이나 학생 수, 그 다음에 교사 수, 그 다음에 행정실, 뭐 지원수,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신다면 학교가 어떠한지 한번 살짝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직원 소개는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나 그 다음에 퀵 메뉴, 학교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부 마당도 있지만 여기 연구학교 있죠. 연구학교라고 써 있는데 병설 유치원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구학교라는 것은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연구학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구학교 분야도 알 수가 있겠죠. 대충 보니까 뭐 두런, 전학고, 다시 말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연구학교 운영 중이구나 라는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퀵 메뉴 학교 정보 공개가 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만은 좀 다른데 길게 펼쳐져 있는 학교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학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디 써요? 뭐 이렇게 담당 분들에게 안 물어봐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누리집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요즘에는 그 홈페이지 누리집을 많이 안 쓰고 사실 알림 앱을 많이 써요. 하이클래스나 학교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그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보 공개는 여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상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상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와 학교장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게 안 여겨도 요거를 보시면 이 학교에서는 어떠한 그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봐도 여기에 보면 놀이 활동을 하는구나, 독서에 관심이 있구나,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구나, 선생님들이 디지털로 뭔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문화 감수성이니까 여기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많거나 아니면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통과 참여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중요하게 안 여겨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것만 봐도 홈페이지 나와 있거나 혹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 학교의 교육 활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누가 일이 많은지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문화 관련된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한다면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는 부장이 일이 많을 거고요. 그쵸? 독서 활동이 많으면 독서 행사가 많을 거예요. 그죠?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니까 디지털 관련된 일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학교 홈페이지를 보고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도 학교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학교장 인사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많이 사라졌거든요. 혹시 보시나요? 무슨 땡땡 초등학교 교육 공동체 이렇게 해놔요. 요즘에 워낙 학교장을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신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소송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올리는 분도 계신데 가끔 올려 있는 분도 있어요. 나는 딱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부끄러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약간 소신 있는 교장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본인 사진 다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신감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인간 그 교육 목표 인간상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이 나누어지고 이 활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교육 활동이 엄청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일 수도 있고요. 연달아 하고 20분 쉴 수도 있어. 어떻게 할까요? 자, 과반수로 대충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50분 마치자. 예, 한 번에 20분 시작. 애매한데요 이거. 네.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5분 쉬고 마지막을 15분 빨리 마치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시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네. 혹시 쉬는 동안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앞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쾌적하네요, 되게. 네. 와.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틈을 이용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학부모 교육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이에게 집중력을 2배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는 같은데 집중력이 우리가 최고의 집중력이 100이라면 100은 사실 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50 이상만 내면 성공한 겁니다. 수업의 반을 집중해서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모범생이에요. 근데 같은 아이가 자기에 따라 집중력 차이가 2배가 나요. 예를 들어서 요 자리는 집중력이 60%예요. 60%. 근데 진짜 저기랑 저기 30%로 떨어집니다. 같은 아이인데 여기 오면 10개 중에 6개를 알아듣고요. 저희 가면 10개 중에 3개밖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리 바꾼다 할 때 어디 앉아야 될까요? 너 무슨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앉으면 엄마가 5만 원 줄게. 5만 원, 10만 원 줄 됩니다. 10만 원보다 큰 가치예요 이게. 아이가 만약 공부를 우리 사실 돈 벌어 다 학원 갖다 주잖아요. 그쵸? 특히 영화가 얼마나 비싸.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기 앉으면 선생님이 여기를 안 봐요. 그런데도 기대감 때문에 여기 앉으신 분들 지금 제가 강의할 때 어쩔 수 없이 고개 들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고개 들고 딱 계셔야 돼요. 그쵸? 학교 똑같습니다. 여기 되면 60% 이상의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학부 연수할 때 어쨌든 여기 앉아라. 여기가 최고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마제형이라고 부르죠. 약간 U자 형태로 앉으면 마주보는 앞자리들이 집중력이 높아요. 여기가 낮아요, 집중력이. 여기가 중간이죠. 왜? 옆으로 흘려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주보면 시선이 거기 가기 때문에 딴짓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을 극대화시켜요.
누구나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선생님도 아이들 잘 보이고 싶지만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누구나. 그쵸?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일단 이 자리에 앉아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아이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 익히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10시간에도 내가 이 아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명 한번 해봐. 설명을 시켜요.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뭔가요? 안다는 뜻이에요. 그쵸? 수업 시간 질문을 한다는 뜻은 바꿔놓으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여하지 않으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설명을 하면 상위 0.01%의 수재들이 있죠.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없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었을 때 아 나 대충 한 7개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똑똑한 아이예요.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상위인지가 발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맞춰 10개 맞는 것 같은데 몰라요. 10개를 맞춰도 걔보다는 아 나 7개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는 메타인지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 내가 이걸 잘 못하니까 계속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못하는지 모르면 연습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상위 0.01%의 아이들의 공통점은 설명을 해요. 엄마에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엄마 나 있잖아요. 설명만 하는데 야 됐어. 알았으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딴 생각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가 엄마한테 설명 안 하면 혼자 설명하는 벽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려요. 고민형 보고도 설명하고요. 녹음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이게 상위 0.1%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